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4강 무효와 취소. 첫 번째 소단은 1. 무효와 취소. 2. 민법의 규정. 3. 유동적 무효. 4.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중요하죠. 무효와 취소. 뭔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법률행위를 다 없었던 걸로 하는 건데 큰 차이가 있죠. 무효는 무효인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무효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법률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무효, 효과가 없다. 무효고, 취소는 일단 시작은 유효야. 처음에 시작은 유효한데 취소를 안 하면은 계속 유효한 건데 어느 순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거야. 애초에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면 소급을 해서 처음 계약을 한 시점으로 가서 소급을 합니다. 소급을 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 소급을 해서 무효. 무효는 애초에 그냥 무효야.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효 같은 경우는 무효인 법률 행위를 우리가 했다면 시작부터 무효니까 이거는 이행을 하기 전이야. 내가 이행을 아직 안 했어. 이행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을 할 필요가 없어. 이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근데 이미 이행을 했어. 이행을 한 후라면 어떻게 되냐? 이행을 한 후면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즉 부당이득이 생겼으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상대는 부당이득 내놔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취소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되면 요때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되면 이 효과는 똑같아. 이거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취소했을 때도. 다만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무효는 시작부터 무효고, 취소는 일단 유효해. 유효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라는 법률행위를 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무효는 시작부터 무효. 취소는 시작할 땐 유효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나중에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민법의 규정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 어떤 경우를 무효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를 취소라고 하는가? 무효. 무효인 경우를 보면 무효. 첫 번째, 민법에 어떤 경우에 무효라고 나와 있냐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 금치산자를 생각하면 돼요. 만취자라든가 아주 유아, 어린아이. 그 애들은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했단 얘기는 무효란 얘기입니다. 의사무능력자. 두 번째, 원시적 불능. 우리 배웠죠? 원시적 불능. 애초에 불능이야. 그러면 이거는 무효야. 될 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시적 불능과 관련해서는 계약법에서 또 자세하게 다룹니다. 세 번째, 강행벽부 위반. 강제로 행해야 되는 법규를 위반한 경우, 강행벽규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다. 네 번째, 그 유명한 103조. 3자 빼먹었네. 103조. 반사회질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절대 무효야. 없다. 다섯 번째. 104조.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예시조항이라고 그랬죠. 104조.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쪽이 폭리를 취한 거. 정자 빠졌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그리고 요 4와 5는 시험 문제도 잘 내. 이건 절대적 무효야. 절대 무효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 안 한다. 여섯 번째 이제 상대적 무효가 나오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비진의 의사표사
비진,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는 거야. 상대방이 안 거. 상대방이 안 경우. 자, 7번째. 통정 허위 표시. 자, 허위 표시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 한다. 이거 역시 요 두 개는 무효는 무효야. 무효는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 왜? 제3자를 보호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요 4번, 5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그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이게 반사회 질서로서 위법이야. 자, 103조. 자, 그러면 이 매도한 거는 무효야.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니까 절대 무효야. 절대. 자, 그리고 을이 다시 또 병에게 매도를 했어. 이 경우 이 제3자 병은 절대 무효인 경우에는 보호를 안 받는다.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는 절대 무효. 자, 근데 6번, 7번 같은 경우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그리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했는데 이 통정 허위 표시한 걸 몰라, 병이. 그럼 이게 무효는 무효여도 제3자 병을 해하지는 못해. 왜? 제3자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요게 4번, 5번과 6번, 7번의 차이예요. 제일 중요한 차이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무효는 이렇고, 그럼 이번엔 취소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취소 역시 절대적 취소하고 상대적 취소가 있겠구나라고 감정 와줘야 돼. 즉, 절대적 취소는 제3자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에게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상대적 취소는 제3자 보호한다. 자, 그거를 감을 알고, 자, 그럼 취소. 민법에는 취소를 어떠한 경우에 규정을 하고 있냐? 자, 민법에,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민법에 있는 취소의 규정은, 첫째, 아까는 의사무능력자였어. 무효에서는 행위무능력자. 자,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갑과 을이 어떤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여기서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자, 이런 계약을 했을 때 갑이 미성년자야. 갑이 미성년자. 을은 성년자야. 자, 을은 행위능력자야. 성년자. 자, 갑은 행위무능력자예요.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반정치산자. 뭐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계약 법률 행위죠. 계약 법률 행위예요. 계약 행위는 행위 무능력자인 갑은 무능력자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이 계약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성년자인 을은 취소할 수 없다죠. 취소할 수 없어. 갑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성년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을은 성년자는 갑과 계약을 하더라도 갑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 아래에 계약을 해야겠지. 법정 대리인하고 동의해라, 계약을 해라 이거야.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서. 즉, 갑이 폭리를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 경험이 없잖아. 무경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안정장치를 법에서 준 겁니다. 자, 행위무능력자. 두 번째 어떤 경우? 바로 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중에 앞에 두 개 비진 의사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다룬다고 그랬고, 뒤에 착오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세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방금 행위무능력자의 취소는 요게 바로 절대적인 취소에 해당이 돼. 제3자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 못 받아. 자, 을이 병에게 팔았어. 그런데 갑이 취소를 해버리면 을에게 취소하는 거야, 병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야. 을에게 취소하면 병은 보호를 못 받아. 이게 절대적 취소고,
자,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그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자, 갑이 착오를 하든 뭐를 하든 자, 을에게 매도를 했어. 다 성년자입니다. 지금 행위 능력자들이에요. 자, 근데 을이 사기를 쳐서 갑이 매도를 한 거야. 자, 매도 계약을 하고 을이 다시 또 병에게 매도 그 부동산을 매도해 버렸어. 등기까지 다 넘겨준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 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갑이 그냥 취소를 하면 돼. 그냥 취소를 하면 되는데 이 병이 있어. 취소를 해도 병이 선의야. 몰라. 등기부만 신뢰하고 거래한 거야. 을이 갑을 사기친 걸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취소를 하더라도 병은 보호받는다. 그게 바로 이거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취소. 자, 무효와 취소를 우리가 배웠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합니다.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 하지만 나중에 취소를 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걸로 만드는데 두 개 다 하나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바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것, 빚이 있는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통한 건 무효고 착상은 취착 사감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비통한 거는 무효 해당되고. 요걸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 아하! 하고 좀 이해가 빨라지고 책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자, 민법은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 앞부분 민법 총칙에 관한 얘기가 채권법, 물권법 가도 또 아마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무효나 취소 같은 거는. 그리고 뒷부분에 배운 것도 앞부분에 예시도 나올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마다 궁금한 게 나오면 질문하려지 말고 최소한 3도 만화고 그냥 3번 읽을 때까지는 내가 궁금하더라도 꾹 참고 읽는다라는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에 90% 이상이 다 해결이 돼 사실은. 근데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저번 시간에 뭐 표현 대리니 무권 대리니 상점 처음 듣는 말이야. 그런 거조차도 뒤로 한번 쭉 여러분들이 3독을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궁금한 게 있더라도 좀 참고 한번 쭉 공부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내력도 키워지니까. 자, 지금 무효와 취소를 좀 배우고 있는데 민법의 규정까지 배웠고 유동적 무효 시험은 유동적 무효가 잘 나와요. 무효와 취소에 대한 거하고 민법의 규정은 지문으로 한두 문장 정도 삽입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독립된 문제로는 유동적 무효가 거의 단골 손님으로 나와. 자, 저 유동적 무효가 뭐냐? 자, 유동적 무효. 이미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 앞부분 얘기할 때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자, 유동적 무효 뭐냐? 그 유동적 무효 유동적 일단 써봅시다.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면 우리나라 말은 영화도 그렇고 주인공은 뒤에 나와. 무효야 무효. 예, 무효인데 유동적이니까 나중에 유효도 될 수 있고 무효도 될 수 있다 이 뜻이야. 일단은 무효야. 일단은. 자, 어떤 경우가 있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있었잖아요.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자, 본인이 있고 수여한 게 없어. 그냥 전혀 표현 대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거야. 이 무권 대리인이 주로 아들이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등기 걸리지 갖다 파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 무권 대리인이 그 제3자에게 무권 대리 행위, 법률 행위를 한 거야. 본인을 대리한다고 해서. 자, 이런 경우. 자, 이 경우. 이 법률 행위가 본인이 입장이래. 본인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 추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추인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법률행위가 전형적인 유동적 무효야. 이건 무효인 법률행위야.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추인을 해주면 처음 법률행위 한 시기로 소급해서 유효가 돼. 그런 게 전형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자, 이건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의 무권 행위, 대리 행위가 유동적 무효라는 거 여러분 지금 아셨고, 시험 문제는 그거 못지않게 더 잘 나오는 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지하게 시험 많이 나오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2차 시험 과목인 그 2차 시험 부동산 공법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거의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도 꼭 나와. 이거는 국토의 거래 및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첫 번째 법률인데 공법 체계의 3분의 1을 차지해. 그 법률이 워낙 두꺼워 길어.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야. 이건 누가 지정한다? 지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전국토를 보고 비교해서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을 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누구에게 받는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워낙 전국에 땅이 많은데 언제 일일이 다 허가를 해. 각 시군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예요. 허가는 또.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를 하고 싶어 내가.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이만큼 딱 지정을 받았어. 이 중에 일부 한 필지를 갑돌씨가 갖고 있어. 그걸 을순양이 이걸 사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안 받은 상태야. 아직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받을지도 몰라. 일단 사기로 거래를 해. 자, 계약을 했어. 내가 앞으로 당신 땅을 사겠어. 허가를 확실히 받으면 그때는 정말로 사는 겁니다. 일단은 가계약을 하겠지. 일단 둘이 거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허가를 받아야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 계약, 이 계약이 유동적 무효가 전형적인. 이 계약은 무효는 무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유동적 무효, 이런 계약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하나는 허가를 받았네. 시군구청장이 허락을 받은 거야.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갑과 을이 같이 가서 서류 작성해서 내요. 내면 시군구에서 받고 바로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허가할 만한 건지 아닌지 알아봐야겠지. 그래서 그 법률에 정한 길 보통 14일 정도를 주는데 14일 내에 허가를 해주면 이건 허가한 거야. 그 14일이 지나도록 그 허가 기간 지나도록 불허가 통보를 왜 못 받았어? 허가일까요? 불허가일까요? 민원인 입장이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불허가 통보를 하지 않은 건 허가 받은 거야. 근데 불허가 통보를 해서 허락할 수 없다. 불허가 통보를 받으면 이건 그 순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허가를 받는 순간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예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인데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우리가 지금 계약을 했어. 아직 허락을 받기 전이야. 요게 바로 전형적인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일단 이 계약은 첫째 유동적 무효다. 일단은 유동적 무효야.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니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해당 시군구청장, 자,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소급, 즉 계약한 시점으로 소급을 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확정적 유효. 자, 세 번째,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 불허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자, 그러면 확정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시작은 유동적 무효였는데 허락을 받으면 유효, 불허가 받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고, 네 번째 또 뭐가 있냐? 이제 판례에서 나오는 거야. 허가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을 안 해. 물권도 발생을 안 하고 채권도 발생을 안 하더라. 판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다섯 번째, 쌍방은 서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할 수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다섯 번 했고, 자, 여섯 번째, 그 매수인이, 자, 아까 갑과 을, 매도인과 매수인
대금 지급을 하게 돼.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안 했어도 갑이 이행을 하라고 청구를 못 하는 거고, 반대로 그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금 줬고 중도금을 주겠소 안 주겠소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설사 중도금을 안 줬다 해도 갑이 그걸 이유로 허가받기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 서로가. 그러나 저건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 계약금을 받았는데 2배를 주고 내가 해약을 하겠어, 해약금으로 쓰겠어. 아니면 계약금 줬는데 그거 계약금 안 받을 테니까 더 이상 거래 없던 걸로 합시다. 그거는 가능해. 민법의 규정에 해약금 규정은 가능하더라. 자, 그리고 7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더라? 중간생략 등기를 한 게 유효하다, 무효하다? 무효하다. 각 등기마다, 매 등기마다 허락을 받아야 돼. 뭔 얘기냐? 중간생략 등기는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면요, 처음에 갑이 최초의 매도인이야. 그 다음에 을에게 매도를 했어, 양수인이에요. 그리고 최종 양수인이야, 중간 양수인이고, 등기부에 이 사람이 안 나와. 그냥 바로 이렇게 넘기는 걸로 하자 이거야. 중간에 있는 사람을 생략하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셋이 다 합의를 해야 돼. 아니면 병이 을과 합의하고 병이 그 다음에 갑과 합의하고 이렇게 차례로 합의를 해도 돼. 그리고 갑과 병만 합의하고 을은 합의를 안 해도 유효해. 일반 지역에서는 이게 유효해요. 이게 유효해, 중간생략 등기가.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돼. 매번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받을 때마다 등기를 해줘야 돼.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다, 무효다? 무효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건 아주 머릿속에 그냥 참아서 둬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다? 무효다. 자,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재의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례 이런 게 있다라고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 무효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추인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뭐냐면 법률행위를 했어. 자,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예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야. 자, 무효야, 무효. 이게 무효야. 결국 원칙적으로는 원칙상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없다야. 효과가 발생하지를 않아.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갑과 을끼리 무효임을 알고, 자, 무효임을 알고, 자, 무효를 알아야 돼. 서로가 무효라는 걸 알고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걸로 추인하는 거. 새로운 법률 행위로 추인을 하면 새로운 유효인 법률 행위에 새로운 법률 행위 추인을 하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아니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는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청약을 했어, 을에게. 청약을 했어. 1억에 팔겠소 라고 청약을 한 거예요, 을에게 했는데 을이 승낙을 하면 되는데 을이 거절을 해. 거절을 해. 어떻게 거절하냐면 그냥 거절하면 편한데 9천에 사겠어. 9천에. 이렇게 가능해요. 자, 이 청약에 조건을 붙여버린 거야. 그러면 이 갑이 청약한 건 무효가 되고 새로운 을이 승낙이 아니라 을이 새로 청약을 한 거죠. 이 새로운 청약이 한 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갑이 그래 9천에 팔겠다면 이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갑이 1억에 청약한 건 무효였지만 갑이 9천에 팔겠소라고 허락을 하는 순간 유효한 법률행위로 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추인하고 약간 달라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추인은 추후에 인정하는 거고 무효행위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행위가 알고 보니까 무효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무효라는 걸 모르는 상태야. 알았더라면 A라는 법률행위가 알았더라면은 B라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라는 게 하려고 하는 게 확실해. 이건 유효야. 그러면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B라는 법률행위로서는 유효하다라고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환을 시켜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식, 다른 사람의 자식인데 내 자식으로 친자식으로 신고를 해버렸어. 친자식으로 신고. 이거 유효해 무효예요? 무효야. 이걸로는 무효야. 무효 맞잖아. 친자식은 무효지만 양자로는 이게 무효인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은 타인 자식을 양자로 신고했겠지. 그래서 양자 신고한 걸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바로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추인하고 좀 달라. 이거는 A라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게 무효라는 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B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했을 거라는 게 확실한 경우.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그게 무효야. 그렇지만 그 지상권 설정 계약한 거를 임대차 계약한 거는 유효하니까 임대차 계약한 걸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가.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인증사는 말해 어음이나 수표 행위로는 무효야. 그렇지만 그 어음과 수표는 무효지만 그 어음이나 수표를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돈 빌려주고 받은 거요. 즉 차용증서의 기록은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물건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음을 띄워준 거야. 근데 그 어음이 무효야.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사람에게 차용을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가 돈을 빌렸다고 차용증을 써준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차용증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민법 및 민사투표법 제14강 무효와 취소의 그 앞부분 무효와 취소,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리고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알아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그리고 협의의 무건들이 있어서의 그 유동적 무효,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무효행위의 추인하고 그 전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거 무효. 나 취소.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중국 음식점 가서 짜장면 시켰다가 짜장면 나오기 전에 취소하고 짬뽕을 시켜야지 나온 다음에 취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런 개념도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공부해 주실 걸 당부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